새로 시집간 며느리 미리 증여한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간은 부부 클리닉 문제 같은데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집? 아, 네가 시집을 간다고? 저도 힘든 결정이었어요. 몇 년 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부에게 며느리가 찾아와 재혼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그 집은 어떻게 할 거니? 그건 이미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죠. 문제는 오래전 아들 내외에게 증여한 집을 며느리가 혼자 팔아버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팔아버린 집 어떻게 되돌리겠어? 그 집 팔아서 새 살림 나는데 보따라고 준 거야. 애들도 혼자 기르는데 힘들까봐 우리가 맡아서 기르는데. 난 도저히 그 집, 응? 그렇게는 못 넘겨. 아들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되찾고 싶다는 부부. 새로 시집간 나는 며느리. 미리 증여한 재산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한번 예. 물어볼게요. 며느리에게서 집이나 이미 이제 집을 판 돈이 있다면 그거 돌려받을 수 있을지 김현영 씨. 심정으로는 제가 오거든요. 근데 오늘 좀 많이 틀리네요. 그래서 제 생각과 좀 반대로 X 하겠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 찍기. 예. 박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 X로 제가 어유 맞히셨다. 예. 예. 원칙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으실 수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반환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뭐 아들 그러니까 생전에 아들한테 단독으로 상속을 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며느리라든지 손주한테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경우에는 상속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반환받으실 수 없고요. 만약에 아들과 며느리한테 공동으로 증여를 했는데 아드님이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그 경우에는 아드님의 지분이 상속에 따라서 며느리라든 손주에 가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증여받은 며느리 증여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증여를 할 때 재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든지 여러 가지 뭐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든지 이런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나중에 그 조건에 따라서 반환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조건들은 주장하는 쪽에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증여를 할 때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꼼꼼히 작성을 하셔서 약정서 등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주들을 생각하면 좀 딱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누가 내 자식이 잘못될 거를 미리 상정을 하고 그런 계약서를 받아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 진짜. 저는 듣는 부모님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박 변호사님하고도 또 조금 견해가 다르게 재혼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혼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민법상 신의 측에 반합니다. 신분상의 계약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서 무효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재혼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건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부모님은 속상하시겠지만 그런 조건도 안 되고 되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여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었을 때는 아마 이제 손주들하고 그동안에 이제 살아준 아들하고 살아준 것이 고맙다는 마음으로 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조건은 가능하겠죠. 뭐 부모님을 몇 번 찾아오라던가 아니면은 뭐 손주들을 잘 보살펴 달라던가 뭐 이제 이런 조건은 가능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일단 증여된 것은 반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례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주들 양육까지 부담하고 그래요. 계시다고. 네, 그 일단 양육 부분은 네. 이제 그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며느리를 대신해서 양육을 한 경우에 그 양육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했을 경우에 그건 인정이 된다라는 판례도 있어서 이 부분은 반환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박 변호사님도 도움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아까 그런 경우에 뭐 아들 며느리 아들의 이제 아들의 손주의 양육에 대해서 며느리가 재혼을 해서 양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며느리한테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셔가지고 이 정도 양육비를 달라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양육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원에 양육비 산정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혼할 때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며느리의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참고하셔서 전반적으로 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사례 하나 남아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빚만 빼고 상속받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까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네. 이럴 때 방법이 있을까요, 양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자녀분들이 생각보다 이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몰라요. 많고요. 네. 또 부모님하고 오랜 동안 좀 헤어져 있는 경우에 특히 이제 이혼하시고 뭐 또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부모님들이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셔서 이런 거 상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속인들이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신 분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안전하게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아니면은 한정 승인을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들이 이제 채무를 전부 다 이제 상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3개월 내에 상속인이 된 거를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그다음에 그걸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이 돼서 전부 다 채무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상속 순위 아까 이제 우리 세무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상속인이 계속 넘어가면 후순위들이 또 이걸 상속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후순위까지 전부 다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3개월을 따지는 게 언제부터 3개월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는 상속이 개시됨을 안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안날. 예, 그거의 아. 법적인 의미는 실제로 상속이 개시된 날, 고인이 사망한 날, 네. 사망했다라는 사실과 그 사망으로 인해서 내가 상속인이 된 거를 안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속 순위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날이 3개월 내에 내가 상속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빚이 너무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럼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빚도 다음 순위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상속 포기를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예, 물론 상속 포기를 하시더라도 국세를 그 부동산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국세는 부담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정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정 네. 승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내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한정 승인하는 사람한테 상속이 모두 클리어됩니다.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한정 승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상속 포기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 상속인이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일부를 처분을 해버리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는 단순 승인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실 때 일단 상속 재산에 대해서 손을 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먼저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도 해보니까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거를 수리해서 접수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 포기 신청을 했다가 나 안 해야 되겠어. 상속 재산이 있는 것 같아. 오. 취소하고 싶어 하는데 네. 예. 취소하러 갔더니 벌써 수리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취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것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단순히 뭐 부모님의 재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을 믿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부모님의 채권자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자식들한테라든지 부모님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그래서 먼저 그런 거를 좀 빚이 좀 있으실 것 같다라고 한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해 놓으시고 혹여라도 못 하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소송이 들어오셨을 때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평소에 변호사님들 찾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지 오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좀 볼게요. 미혼인 오빠가 사망을 했는데 채무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각각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예, 이런 경우 어쨌든 오빠가 사망을 해서 상속권자가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자식이 없고 부모님이 있으면 이게 위로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도? 원래 상속 순위가 본인, 직계, 비속
그다음에 직계 존속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이 살아 계셨으면 예. 오빠의 재산은 부모님한테 가게 네네. 됩니다. 그럼 부모님이 상속권자인데 이 경우에 만약에 채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게 그 대에서 끝나기 때문에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게 좀 적당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럼 한정 승인 안 하시고 상속 포기하면 다시 또 동생이 상속 포기를 하게 다 같이. 되면 직계 손수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로 넘어가고 내려가는 넘어가는구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하신다면 네. 그 다음 순위 아. 또 그 다음 순위. 그래서 전체 다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상속 그렇죠. 포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정 승인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궁금증 또 살펴볼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들에게 생활비 책임지라고 하고 집을 미리 줬는데 나 몰라라 합니다. 소송을 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드님 혼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하시고 계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런 걸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 부모님들이 이거 돌려달라는 소송 많이 하십니다. 뭐 토지 반환 소송,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반환 소송, 부당이득 반환 소송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료 청구 소송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부양료라는 게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줘야 되는 부양료가 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이지 부모님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이 아니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일단은 부양료 청구 소송 정도밖에는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유.